아니 근데 진짜 오늘의 에피소드는 최애 콘텐츠 말하기. 네, 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볼 컨텐츠는 브러쉬업 라이프, 이 일본 드라마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브러쉬업 라이프라는 드라마는 평범한 공무원인 아사미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자신이 죽어 있었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 아사미로 다시 삶을 다시 사면서 덕을 쌓아야 한다고 해서 기억을 가진 채로 다시 태어나 인생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아사미가 죽었는데 약간 이런 공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 남자가.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 첫 번째는 주인공인 아사미가 이전 삶에서 겪은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번 생은 좀 더 잘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계속 자기 인생을 브러쉬업, 업그레이드 한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크게 적어요. 아사미는 여러 번 환생을 하면서 각 회차마다 약간 선택과 결과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이 약간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촘촘한 복선과 구성력입니다. 초반에는 아무 의미 없던 인물, 장면, 그리고 대사가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회수되면서 약간 연결되게 되는데, 환생을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각 생에서 생기는 그 미묘한 차이들이 큰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약간 저는 보면서 소름이 돋아서 계속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사미의 그 최종 선택이 저한테 많은 깨달음을 줬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데요. 아사미는 마지막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아사미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곳에서 인간으로 태어날 바에야 다른 생물이라도 좋으니까 키타쿠마 가야가 좋아. 다시 고향에서 태어나고 싶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환생을 위해 덕을 쌓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약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면을 가져왔어요. 약간 철학적인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인간이 최고라는 건 인간의 가치관이고 다시 태어나는 생명에 특별한 서열은 없다라는 대사를 가지고 있는데, 즉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더 좋다는 믿음은 사실 인간 중심적인 가치일 뿐이며 어떤 존재로 태어나든 그 생명의 우열이나 서열은 없다는 약간 철학적인 깨달음을 줬던 드라마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봤으면 하는 드라마여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그런 거 없을까요? 좋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다음에 태어난다면 그럼 뭘로 태어나고 싶으신지? 저는 제 오래된 꿈이 있는데 약간 다시 태어난다면은 부잣집 고양이? 약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저도 질문이요. 네네. 그러면 이걸 보고 나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말했듯이 약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약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약간 오랫동안 사는 게 저의 약간 꿈입니다. 굿.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재밌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영화는 낭만은 프라다를 입는다인데요. 우선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곧 시즌2가 나올 예정인 영화이기도 해서 제가 좀 한번 제가 왜 이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영화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인공은 앤디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의 직속 상사인 미란다가 있습니다. 이 미란다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악마의 역할이에요. 주인공인 앤디는 기자를 꿈꾸는 평범한 졸업생인데 패션에는 관심이 원래 거의 없었어요. 그런 앤디가 뉴욕의 유명 패션 매거진인 런웨이에서 업계의 절대 권력자인 미란다의 비서로 일하게 되면서 생기는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인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언급을 아마 더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이트란 인물이 있고 같은 비서 계열에 있는 에밀리, 미란다에 미치면서 앤디의 위에 있는 나이젤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앤디가 놓치고 있는 삶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지표를 알려주는 인물로 등장을 해요. 인물 소개는 이쯤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이랑 더불어서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띄워드리겠습니다. 우와 이거라고?
이 장면은 보기만 해도 완전 눈이 즐거운 장면이고 악마는 프라다에 있는다의 시그니처 같은 장면인데요. 딱 보면 런웨이가 생각나는 연출이지만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앤디가 자신의 업무와 미란다에게 점점 적응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연출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우선 간략하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작품이 자신을 되찾아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라는 점에 있습니다. 앤디는 점점 성장해 가면서 미란다의 신뢰를 얻기도 하고 일적으로도 아주 승승장구를 해 나가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사실은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사람들과 지냈었으며 진심으로 지키고자 하는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차의 옆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미란다가 앤디에게 넌 정말 나를 많이 닮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때 앤디가 딱 떠올리게 되는데 자신이 싫어하는 냉혈한인 그런 미란다의 모습을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부와 명예, 권력을 가졌지만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사는 그런 악마로서의 삶을 사는 미란다가 자신과 닮아있다고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앤디가 이제 미란다 입사직을 그만두고 회사를 떠나는 순간이 이제 영화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영화의 클라이맥스고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영화에서는 그걸 과하게 포장하거나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선택을 감정적으로 연출해서 사실은 옳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고 어떻게 되면 엄청나게 포장을 해서 엄청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포장하지 않고 그냥 그녀가 이런 선택을 했다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엔딩을 한 연출이 되게 저의 마음에 들어서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된 것 같고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시즌2가 나오기 전에 얼른 보셨으면 좋겠고 인생을 살다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해주세요. 그러면은 악마를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나왔던 옷 중에 제일 입고 싶은 옷 베스트 코디랑 워스트 코디. 사실 저는 패션은 이제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제 주관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최악은 이거고요. 최고는 이겁니다. 우선 최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최악이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뭐라고 감히 이렇게 싶긴 한데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건지 너무 뒤처진 건지 모르겠다 싶어서 이제 최악으로 뽑게 됐고요. 최고는 그냥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감상평이 나오고 지금 당장 런웨이에 나와도 진짜 너무 이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최고라고 뽑았습니다. 저 질문. 지연님은 그러면 약간 결말이 정해져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알 수 없는 결말이 나와서 더 상상력을 돋구는 그런 결말을 더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영화 바이 영화겠지만 주인공이 성장을 해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스토리의 영화는 개인적으로 뭔가 너무 정해진 결말이면 조금 흥미가 식는 것 같아요. 상상하고 하는데 더 좋게 마음에 남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소개한 소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가져온 콘텐츠는 바로 이옥석 감독님의 맥이라는 영화입니다. 오, 인정. 전 잘 몰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독립 영화인데 별점은 개인적으로 4점 정도 매겼는데요. 콘텐츠란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당한 퀄리티만 있으면 나머지 별점은 개인의 주관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매기를 제일 좋아하는 한국 독립 영화로 뽑았습니다. 2019년에 나온 영화인데 2022년에 보고 약간 이거 보고 나서 독립 영화가 굉장히 재밌구나라는 느낌을 준 영화입니다.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화 스토리 자체는 몰래카메라로 인해서 약간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불미스러운 사진이 딱 병원에 걸리면서 이거 누가 찍었을까가 아닌 이거 누굴까? 이거 저 둘 누굴까?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큰 뭔가 스토리는 그렇지만 약간 영화 안에서 담고 있는 의미는 믿음과 의심 이 두 가지를 주제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엑스레이실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사람, 엑스레이로 몰래카메라를 찍은 사람은 누구인가? 커플링을 직장 동료가 가져가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남자친구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를 믿을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매기가 좋았던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단순하게 배우들 라인업이 굉장히 좋다. 일단 이주영이 2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주영 2명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옥석과 구교환 뭐 좀 본다 싶으면은 그냥 믿고 보잖아요. 심지어 문소리 그리고 천우희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화 중간중간에 삽입곡을 굉장히 잘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사운드가 굉장히 영상의 퀄리티에 차지를 많이 하는구나
되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보면서 약간 질투가 나는 거예요. 부러운데 얼마나 뺑이를 쳤으면 저런 노래를 넣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자인이 좋다. 그러니까 영화 중간에 하나를 캡처해서 배경화면을 해도 이 사람 좀 약간 감성 있는 사람인가? 좀 약간 힙한 사람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는 영화입니다. 구규환과 이주영 배우가 이렇게 사귀는 사이예요. 사귀는 사이인데 이제 이 이주영에게 구규환의 전 여자친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사실 우리 둘이 헤어진 이유는 구규환이 데이트 폭행을 했다. 날 때렸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저도 진짜 구규환이 때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물론 피해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긴 하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 구규환이 그랬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제가 싫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으시면 이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점, 한국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디자인도 뭐 원룸촌이라든지 뭐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그걸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적인 감성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 요즘 볼 한국 영화 너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이 영화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왜 맥이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 여자 주인공이 병원에서 간호사인데 맥이라는 물고기를 병원에서 키우게 되면서 이제 맥이한테 막 고민 상담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맥이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천우희가 나레이션을 해줘요. 그래서 뭔가 맥이가 말하는 것처럼 이 주인공의 고민 같은 걸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상징적인 대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맥이입니다.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서 맥이라는 물고기가 나와요.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언니가 주인공의 상황이 된다면 언니는 어떤 편에 들 것이고 왜 그렇게 선택할 건지 궁금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지연이는? 이거 내가 궁금하다. 지연이 어떨? 만약에 한 2년 만난 애인이야. 2년 만난 애인인데 갑자기 전 애인이 찾아와서 아니 나 사실 맞아서 헤어졌다.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 근데 2년 동안 사귀면서 너무 막 사랑하고 막 미쳐. 저도 언니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해자가 있는데 그걸 모르쇠하고 좋은 점만 보고 하기에는 어쨌든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근데 고민은 진짜 많이 할 것 같아. 맞아. 고민은 진짜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계속 꺼림칙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게 금이 갈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믿음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가지고 결론은 헤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서 저의 매기 설명 끝입니다. 감사합니다.